네, 3위 주제입니다. 지금 통신장비주의 강세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새롭게 나온 리포트 중에서도 보면 6G ready.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5G도 이게 시작된 건가 싶은데 네. 벌써 우리의 시각은 6G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나왔던 자세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쭉 뉴스를 한번 훑어보니까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세 구다리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최근 거는 이제 6G 말씀하신 대로 네. 6G가 아니라 그냥 6G가 아니라 6G ready입니다. 준비한다는 거죠? 네, 준비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6G 레디 조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도 뭐 최근에 언급이 됐죠. 내년 말부터. 네, 6G 레디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6G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6G뿐만 아니라 5G 또 최근에 통신 기술에 주목받고 있는 오픈랜 이런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양국이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법과 관련해서 장비주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인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인프라 투자 정책과 관련해서 최종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 통신주들이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구다리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 명확한 팩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명확한 팩트 체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G와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 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6G와 관련해서는 이게 6세대 이동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비 제작을 하려면 관련된 스펙이 어떻게 돼야 되고 국제 표준, 국제 규격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기대감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말에 6G 장비, 뭐 정확히 얘기할게요. 6G 레디 투자가 네. 내년 말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너무 앞서 나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장비 업계에서는 내년 이후 3년 정도는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좀 많이 줄어들 거다. 캐펙스 투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 혹한기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 확대 부문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 네.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다라는 부분을 팩트 체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은요, 기대감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곳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면에 있어서 아니 오르니까 우리는 통신 장비주 이거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네. 오르니까 또 대세를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찬물을 또 끼얹었네요. 아니에요. 네. 팩트를 명확하게 우리 손수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위치고 자 테이블 고수. 통신 장비주에 일단은 기대감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통신 장비주로 우리 어떻게 우산 좀 펴볼까요? 통신 장비 그 안테나 좀 펴볼까요? 일단은 대장주가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KMW입니다. 네. 자 그리고 KMW가 일단 최근에 월요일 날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그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지난주부터 뭔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11,000원대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KMW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10배간 5G 대장주가 KMW의 하나의 수식어죠. 와. 그리고는 10배 출발했던 가격이 11,000원이었어요. 아, 그 의미부여해도 됩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라인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고서도 나왔고 네. 그러면서 상한가도 한번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뉴스도 나왔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냄새가 난다. 위험하다고요? 네. 그 위험한 게 뭐 급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단기 아까도 급등에 말씀을 따른 해주셨다시피 6G가 되게 먼 미래인데 그쵸. 이 먼 미래를 가지고 약간의 뭔가 이게 보고서 플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포착되었다라고 함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시도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적자고 실적이 돌아서지 못한 상황에서 네. 거래량이 단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접근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테이버 고수가 시장의 냄새를 많이 맡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냄새 많이 나시죠? 냄새 나는 통신장비주 좋은 냄새여야 되는데 악취 아니고 좋은 냄새여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제 나왔던 그 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 2016년, 17년 이제 5G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했더니 막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임순재 고수님도 좀 냄새가 납니까? 일단은 조금 그렇게 뭐 좋은 냄새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통신장비주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5G 투자를 이제 그만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5G가 나올 때는 모든 게 이제 되는 것처럼 뭐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품었죠. 네, 특히 이제 28GHz 대의 이제 주파수 대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뭐 LTE에 비해서 뭐 한 10배 정도의, 그러니까 대여섯 배 이상의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실질적으로 28GHz 관련돼서는 국내 통신사들이 전부 다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보였는데 과연 그럼 5G 관련돼서 이걸 투자를 다시 할 것이냐라고 보면 28GHz 쪽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음 5G라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그러니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음 5G? 네.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음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망을 깔기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건물 하나를 쓴다든가 아니면 공장 하나에만 5G를 깔아서 그 내부에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그다음에 스마트 빌딩, 그다음에 뭐 회사 내에서 뭐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에 아마 전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한 30여 개 회사들이 이런 이제 5G 이음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철소 내에서 사람 없이 물류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음 5G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런 틈새 시장 쪽으로 아마 5G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돼서도 뭐 지금 뭐 호재다라고 얘기를 인프라법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요. 뭐 매번 나오는 재료잖아요. 네. 올 때마다. 뭐 일단 법이 통과된 이후서부터 이제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돼서 420억을 투자하겠다. 새롭게 투자한 건 아니고 기존 투자를 다시 리와인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나온 것도 다시 리와인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금 얘기 나오는 건 8월 15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뭐 과연 이게 정식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냐라는 건 조금 퀘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통신장비주 관련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기존에 나왔던 이슈가 한 번씩 끌어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이와 함께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또 연이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테이버 고수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임순재 고수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손석우 고수님이 말씀하셨던 처음에 그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뭐 그렇게 다시 돌아서 보니까 어쨌든 주시장 기대를 먹고 사는 건데. 그렇긴 한데 지금 보니까 냄새 난다고 하고 좀 옛날 이슈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것도 보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또 너무 높은 데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거든요. 뭐 어떻게 전략을 좀 짜는 게 좋나요? 일단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걸 확인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KMW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지금 현재 1,000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PSR 기준으로 4배입니다. 네. 이게 제조업 기준에서 PSR 4배라 그러면 여전히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돈을 잘 벌 때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그럼 400억이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30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여전히 20배예요. 이걸 우리가 과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적당하다 혹은 뭐 지금도 살만하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물음표가 남는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밸류에이션 관점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이번
급등해서 어디서 반등을 줬느냐, 네.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 정말로 6G가 올 때가 되면은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되면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논리와 이 정도의 로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주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저희는 막 탑픽도 물어보고 이제 통신장비주 다시 봄이 오는 건가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쭤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장비주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관련한 종목들의 정말 실적이 우리가 뭐 당장 다음 분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만 좀 나와주는 그러한 소식들이 조금 더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신 관련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단기적인 이런 이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거를 제외하고 네. 아마 관계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픈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픈랜이요? 네, 오픈랜 새로운 기술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뭐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는 이제 통신사와 그다음에 통신업체가 1대1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해당 통신사는 해당 통신업체의 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픈랜 같은 경우는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지금 5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망을 까는데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랜 관련돼서는 특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기지국 관련된 회사들도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주목해서 뭐 한번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신기술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G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6G까지 필요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저 5G도 못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우리는 여전히 LTE 플러스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 네.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그 다음이 정말 6G일 것인가 혹은 저궤도 위성통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실적을 추적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뭐 6G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디지털 전략적 협력 강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공조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일주일 전에 전해진 뉴스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한 10년 안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통신장비주 어쨌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는데 우리는 또 냉정하게 투자를 바라봐야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 실적을 확인하고 보자. 그리고 손소호 고수는 6G 나가도 너무 나갔다. 테이보 고수는 쉬었으니 간다. 6G는 먼 미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